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청래 의원은 주한미국 대사관을 점거하고 폭탄 투척 및 방화를 기획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살았다. 윤석열 측 여자 변호사 김계리가 드디어 면전에서 디스 영상을 날렸는데요. 정청래와 헌재 재판관들을 향해 회심의 한 방을 날려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윤석열 탄핵 심판 최후 변론에서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박선원, 정청래 등 범죄를 짓고도 나라에서 특히 국회에서 일하고 있는 반국가 세력 명단을 줄 줄이 말해 헌재를 놀라게 했는데요. 특히 민주당에서 최근 활약을 하고 있는 박선원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을 3년 살았으며 정청래 위원장도 미국 문화원에 폭탄을 투척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살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국정원 차장을 하고 법사위원장이라니 대한민국이 너무 해이해진 것 같은데요. 이렇게 김계리 변호사가 최후 변론 때 간첩 이야기도 하고 정청래 국보법 전과 얘기를 한 것도 대단했지만 더 당황스럽게 한 건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들을 면전에 두고 민주당이 헌법을 어긋나는 문영배 이미선 임기 연장법을 발의했다며 대놓고 PPT 화면을 보여주며 성토하는 게 대단했습니다. 과연 김계리 변호사의 이런 발언을 들은 문영배 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김계리 변호사의 사이다 발언 현장에 함께 가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14개월 딸아이를 둔 아기 엄마입니다. 계엄 당일 6태 후에 소파에 누워있다가 계엄 선포를 보고 바로 법조문을 확인하였습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인데 금방 해제가 될 텐데 대통령이 검사인데 그 사실을 모를 리 없을 텐데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역시나 금세 국회에 해제 의결이 있었고 계엄은 해제되었습니다. 담화문을 찬찬히 읽어보았습니다. 제가 임신과 출산과 육아를 하느라 몰랐던 민주당이 저지른 폐악을 일당 독재의 파쇼 행위를 확인하고 아이와 함께 하려고 비워둔 시간을 나누어 이 사건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계몽되었습니다.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이 준동하고 있습니다. 약 4개월 전 선고된 민주노총 간첩 사건에서 최근 우리 사회의 모든 갈등이 간첩들의 지령에 의하여 일어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긴급 대국민 담화문에서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 현황입니다. 의제 233호 중에 69입니다.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7.6%인 23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를 가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19명, 조국혁신당 2명, 국민의힘 1명, 무소속 1명. 최초 당선인 기준으로 현재 구속된 조국혁신당 대표도 포함하는 수치다. 이 중에서 징역형을 가장 길게 받은 사람은 민주당 박선원 의원과 진성준 의원이다. 박선원 의원은 반미 학생운동 조직 삼민투, 민족통일, 민주쟁취, 민중해방투쟁위원회 위원장으로 1985년 미국 문화원 점거 사건 배후 인물로 3년을 감옥에서 보냈다. 문재인 정부 때는 국가보안법 전과자 출신인데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1차장을 역임했다. 정청래 의원은 1989년 한미 FTA 반대를 목적으로 주한미국 대사관을 점거하고 폭탄 투척 및 방화를 기획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살았다. 제22대 국회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자 당선인 명단은 그러니까 다른 범죄가 아닌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자 당선인 명단입니다. 민주당 이하경, 윤후덕, 이용선, 김남근, 박선원, 정태호, 김민석, 서영교, 이인영, 김태년, 정청래, 오기영, 이연희, 진성준, 박홍근, 송재봉, 윤건영, 김성회, 박상혁입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 조국, 정춘생, 그리고 국민의힘 최영두, 무소속 김종민입니다. 의제 233호증이 70호증입니다. 이재명과 경기동부연합의 관계에 대하여 기사하고 있습니다. 경기동부연합은 북한 정권을 추종하며 대한민국이 북한에 흡수합병되는 고려 연방제 통일을 목표로 하는 주사파 중의 핵심 세력으로 반체제 세력이고 경기동부연합의 수기에는 내란 선동 등의 혐의로 수감되었던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12월 24일 이석기를 가석방하였다. 민변 출신인 이재명 변호사는 민주노동당 김미희 후보와 연대를 통해 성남시장에 당선됐다. 성남시는 이후 신생
청소 용역업체 나눔환경을 청소 대행업체로 선정하였다. 한용진이 대표인데 경기동부연합 공동의장 출신으로 민혁당 사건에 연루돼 구속된 전력이 있다. 김영욱 전 나눔환경 대표는 이석기 보좌관을 지냈으며 경기동부연합의 실세이다라는 기사입니다. 2024년 12월 6일 김병주 TV 그리고 곽종근 박선원 편의 일부입니다. 곽종근은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잠시만요. 곽종근은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고 지침을 주었고 본회의장으로 들어갔던 인원과 밖에 있었던 인원이 있었는데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요원들을 밖으로 빼내라라고 인원 요원이 특전사령부 인원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박선원이 작은 소리로 의원들을 빼내라라고 하였고 김병주가 그를 받아 국회의원들을 빼내라라는 진술로 변경되어 가는 과정이 보입니다. 의제 104호증의 37분 6초부터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들어왔던 병력들이 나중에 에어싸고 창문을 깨고 이렇게 궁 안으로 진입한 것은 안에 진입해서 잠그고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한 방법이로 그렇게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거기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특전팀들이 갔을 때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 정면으로 그를 들어가게 되면 앞서 지침을 줬듯이 국민 피해되는 상황들이 우려되기 때문에 피해를 주지 않고 들어가는 다른 통로를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고 그 팀들도 들어가서 인원을 출입 통제하기 위해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온 병력들이 그 본회의장으로 밀고 들어왔었거든요. 예. 그때는 뭐 보고받은 건 없습니까? 보고받은 거나 또는 상급부대로부터 그 중간중간에 장관이나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지침받은 건 없습니까? 본회의장으로 가서 일부 들어갔던 인원이 있고 밖에 일부 있던 인원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 조치를 하면서 전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의원들을 밖으로 이렇게 좀 빼내라 지시를. 국회의원들을요? 예.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 예. 그 지시를 받았는데 여기까지입니다. 이와 같이 그 전후 문맥상 인원들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그 특전사 인원 요원들임이 확인이 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제 238호증의 2 재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의원들을 밖으로 이렇게 좀 빼내라 지시를. 국회의원들을요? 예. 요원들을 밖으로 빼내라 할 때 박선원 의원의 입모양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65호증의 5 재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빼내라 지시를. 국회의원들을요? 예. 본회의장에 있는 네, 이와 같이 인원 요원이 국회의원으로 변경되는 과정을 지켜보셨습니다. 우원식 의장의 월담 사진입니다. 그 국회를 봉쇄했다라는 취지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저에게 불리한 증거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 아무도 없는데 우원식 의장이 월담을 하는 사진입니다. 이것은 우원식 의장 스스로 뒤에서 누군가가 사진을 찍어준 거겠죠. 네, 이렇게 사진이 찍혀 있고요. 의제 241호증의 5 재생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은 이재명 의원이 계엄이 선포되고 운전을 해서 국회에 들어가는 영상을 유튜브 라이브로 방송한 그 영상의 일부입니다. 소리는 원래 녹음되지 않았고요. 차에서 내려 계엄이 선포되었지만 길에 계엄과 관련된 어떠한 인원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혼자 스스로 월담을 하는 장면입니다. 검사 안동안에 대한 탄핵은 기각되었고 직무정지 기간은 251일입니다. 제2차 검사 탄핵, 검사 이몽석, 검사 손준성, 검사 이정섭, 검사 이희동, 그리고 제1차 방송통신위원장 이동관에 대한 탄핵을 23년 11월 9일 발의하였고 철회하였습니다. 이 중 검사 이정섭은 이재명에 대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법화 유용 사건을 수사한 검사입니다.
2023년 12월 28일 제3차 검사 탄핵, 검사 손준성, 검사 이정섭에 대하여 그리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하여 탄핵소추를 다시 발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장 이동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철회하였습니다. 그 철회 사유는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를 검찰청법 위반으로 탄핵소추한다고 하여 황급히 철회한 것입니다. 이 탄핵소추안은 고민정 등 168인 등의 발의로 제출되었습니다. 민주당의 탄핵소추권은 이와 같이 사용되었습니다. 최소한 탄핵소추안을 쓰는 성의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2023년 11월 29일 방송통신위원장 이동관에 대하여 세 번째 탄핵소추를 발의하였습니다. 이동관은 20일 사이에 3번이나 탄핵 발의를 당하였습니다. 탄핵이 가결되면 직무집행이 정지되어 방통위 업무가 마비되므로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결국 사의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무성의한 장난 같은 탄핵소추 발의와 철회, 재발의에 대하여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국회의장들을 상대로 심의 표결권을 침해하였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각하했습니다. 결국 검사 손준성과 검사 이정섭에 대한 탄핵소추는 가결되었고 검사 이정섭에 대한 탄핵소추는 탄핵 사유 대다수가 직무와 무관, 특정되지 않아 전원일치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직무 정지 기간은 272일입니다. 제4차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2024년 6월 27일 방송통신위원장 김홍일 탄핵소추 발의되자 자진 사퇴하였습니다. 제4차 검사 탄핵 2024년 7월 2일 검사 박상용, 검사 강백신, 검사 엄희준, 검사 김영철에 대하여 탄핵소추 발의가 있었습니다. 검사 강백신은 이재명에 대한 대장동 백현동 사건을 수사한 검사입니다. 검사 엄희준은 이재명에 대한 대장동 백현동 사건을 수사하고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한 검사입니다. 검사 김영철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수사한 검사입니다. 검사 박상용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수사검사입니다. 검사 박상용의 탄핵소추 사유입니다. 민원인 대기실 바닥에 설사를 하고 벽에 대변을 발랐다. 이화영에 대하여 이 보이는 영상 녹화실에서 연어회와 종이컵에 소주를 따라주고 진술을 회유하였다. 이재명에 대한 대북송금이 표적수사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탄핵소추 사유였습니다. 당연히 이화영의 주장은 항소심에서 모두 배척되었습니다. 2024년 7월 25일 제5차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리 이상인에 대한 탄핵소추가 발의되었고 다음 날 사의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진숙은 2024년 7월 31일 방송통신위원장에 취임을 하였고 그 다음 날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습니다. 단 이틀 일하였는데 헌재는 4대4로 기각을 하였고 직무정지 기간은 174일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사드 고위지원 및 2급 비밀을 중국에 유출한 간첩 행위를 감사하는 것을 표적 감사라고 민주당은 비난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24년 12월 2일 독립된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검사 최재훈, 검사 이창수, 검사 조상원에 대하여 탄핵소추를 발의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하루 뒤 그 다음 날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반국가 세력의 사회 장악, 민주당의 언론 장악 시도, 입법 폭거, 사법 업무의 마비, 삼권 분립 원칙의 몰각,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독립성까지 좌지우지하려는 일당 독재 파쇼행위 대하여 국민들에게 현재의 상황을 알리기 위한 대국민 호소의 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2024년 12월 5일 검사 최재훈, 이창수, 조상원에 대한 탄핵을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장 최재해에 대해서도 탄핵을 가결하였습니다. 감사원장의 탄핵 사유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지조차 않았고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도 모호하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2024년 12월 4일 피청구인에 대하여 1차 탄핵을 발의하였고 그 사유 중 일부는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2024년 12월 7일 4시간이 넘게 기다렸으나 정족수가 미달되었고 민주당은 계속하여 이상민 행안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영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하여 탄핵소추를 발의, 결국 이상민 장관은 사임하였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쉬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자 한동훈에 대한 체포설, 정치인에 대한 체포설, 판사에 대한 체포설이 난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024년 12월 12일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 소추가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체포설만 가지고 부족하자 2024년 12월 13일 김어준이 한동훈에 대한 사살설을 터뜨렸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뉴스가 이제는 가짜인 것을 압니다. 결국 2024년 12월 14일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가결되었고 헌법재판관이 임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대행에 대하여 각종 사유로 탄핵 카드를 꺼내고 있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은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은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2024년 12월 23일 국무위원 총 16명 중 5명만 더 탄핵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못하니 법안이 자동으로 발효된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2025년 2월 20일 헌법재판관의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하는 경우 기존 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헌법 제112조 제1항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국헌을 문란하게 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